왕지부 선생의 시를 배우겠습니다. 왕지 부자형의 도끼 부자입니다. 청나라 때 문인이고요. 오늘 제목이 언행휘찬입니다. 글자가 어렵죠? 휘, 물이 휘자입니다. 왜 문장에서 단어 구사를 적절하게 아주 잘 하면 어휘력이 좋다고 그러죠? 어휘 할 때 쓰는 어휘. 언어의 무리를 적절하게 잘 쓴다서 어휘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찬자는 모을 찬자입니다. 모아놓는 거. 글을 모아서 책을 펴는 거를 편찬한다고 말하죠.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편찬하다. 그래서 언행 휘찬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작조 비위희하고 아명 기시흉고 인간 흉여길이 부재 조성 중이라. 작조 비위희하고 아명 기시흉고 인간 기려흉이 부재 조성 중이라. 여기 까치 작자죠. 까치. 여기는 까마귀. 그랬습니다. 이 조자는 앞에 입구자가 붙어서 떠들 조, 시끄러울 조 그럽니다. 이 명자도 앞에 입구자가 붙어서 울 명자죠. 앞에 거는 까치가 울고, 뒤에 기절은 까마귀가 울고 이겁니다. 우리가 까치가 울면은, 그렇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까마귀가 울면 어때요? 재수없나? 재수없다 그러나. 까마귀. 그래서 이제 까치는 우리는 길조라고 하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본은 오히려 까마귀를 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가 좀 흉측하게, 까마귀 여러 마리 떼지어 날면 좀 의식하는 겁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인데, 까마귀를 효조 그럽니다. 효조. 효조 이러기도 하고, 반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반포란 얘기는 여기 먹일 포자거든. 도리어 먹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왜 모든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렸을 때는 어미가 다 밥을 먹이잖아. 먹이를. 새 같은 경우에는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가 클 때까지 걔를 먹여주는데, 동물이 그러다가 이제 동물은 성장을 해서 날개가 생기고 혼자서 먹이를 먹을 만하면 어미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동물의 생리입니다. 어미가 나중에 늙어서 밥을 못 먹어도 자식은 그 새끼 동물은 쳐다보지도 않아. 부모가 늙었을 때 봉양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사람은 부모가 늙어서 힘이 빠지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동물들은 그러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까마귀만 한다는 겁니다. 까마귀만 어미새가 늙어서 밥을 못 먹으면 지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준다는 거야. 오로지 까마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반포조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먹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효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까치를 길조라고 하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분별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까마귀가 울면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까치가 울면, 까마귀가 울면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까치가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는 무엇을 위하다인데 여기서는 되다. 기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까마귀가 운다고 해서 기쁜 일이 되지 않고, 이런 얘기죠.
실제 그렇잖아. 까치가 온다고 기쁜 일이 일어나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만 그렇다는 얘기죠. 까마귀가 운다고. 까마귀가 온다고 어찌 기자입니다. 의문사죠. 어찌 이것이 흉하겠느냐? 이것이 흉한 일이 되겠느냐? 까마귀가 온다고 어찌 그것이 흉한 일이 되겠느냐? 다시 보면 까치가 온다고 해서 기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가 온다고 해서 어찌 흉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인간 사마라는 거죠. 사람 사리에 있어서 흉하고 길한 것이 기륭화복 얘기하는 거야. 인간사에서 기륭화복이 부재 어디에 있지 않다. 요 제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쓸 때 요 제자를 쓰고요. 있다는 뜻의 한자가 유자도 있죠. 요건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서울에 있으면 재경, 미국에 있으면 재미,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유자는 무엇이 있답니다. 돈이 있으면 유전, 학식이 있으면 유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쓰이는 용도가 똑같이 있다는 뜻의 한자지만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어디에 있지 않다. 조성 중 새 울음 속에 있지 않다. 인간사 기륭화복이 새 울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까치가 운다고 좋아할 일 아니고 까마귀가 운다고 해서 섬찟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인간은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이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갑니다. 손 없는 날이 언제라고 그러더라? 9일. 10일? 네. 예. 근데 9일하고 10일이 손 없는 날이래. 그래서 그때 이사를 가서 이사심 센터에서는 그날이 요금이 비싸다는 건.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사 가기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비 안 오는 날입니다. 비 안 오는 날. 맞죠? 그날이 이사 가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손 없는 날 9일, 10일 가지 않고 일기예보 봐가지고 어때? 비 안 오는 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좋아하는 분들은 장롱 하나를 옮길 때도 날을 정한답니다. 오늘 옮겨도 될까? 또 지방 출장을 갈 때도 오늘 가도 괜찮은가? 이래가지고 처지가 얼마나 옹색합니까? 그걸 따지면 자유롭지는 못한 거야. 그 올가미를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금을 구워 놓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지 뭐야.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까치 까마귀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이해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자, 정리하면 까치가 운다고 해서 기쁜 일이 아니고 까마귀 운다고 어찌 흉한 일이 되겠느냐. 인간사 길흉화복이 새소리에는 있지 않다네. 요 중은 뭐라고 할까요? 새소리 가운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 요 중자도 보면 우선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중앙이라고 할 때는 가운데라는 말하는 거고 또 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라는 얘기는 이 어떤 그 둘레가 있을 때 이 정가운데를 가운데라고 말하는 거고 수중 발레를 하다. 수중 그럼 뭐예요? 물 가운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물 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내가 예상했던 일이 꼭 맞아떨어졌어. 그럴 때 뭐라 그래? 적중했다 그렇게 말해. 그죠? 요게 이제 이때는 중이 마치다는 뜻입니다. 이 관역 적자거든. 관역을 마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다는 뜻도 있다. 또 활을 쐈는데 활이 표적에 명중했다고 그러죠. 이 명자도 목숨 명자가 아니라 표적 명자입니다. 그래서 명중 그러면 표적을 마치다 이런 거죠. 가운데를 뚫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췄다는 얘기야. 관역을 맞췄다, 표적을 맞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한자는 글자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 자, 그 정도 하고 읽겠습니다.
작조비위희하고 작조비위하고 아명기시운고 아명기시운고 인간 흉여길이 인간 흉여길이 부재 조성중이라. 부재조성